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괜찮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해주었을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함. 반대로 진심을 다해 노력했는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라는 한마디로 마음이 무너져 버린 적은 없으셨나요? 이럴 때 생각나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단순한 말 같지만 이 속담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는 우리 삶의 곳곳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대방의 행동이나 노력을 인정해주는 말을 들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단 한마디의 긍정적인 언어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대화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은 상처가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차이는 특별한 화술이나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더 돈독히 만들어주는 특별한 한마디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예쁜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담겨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말이 가진 힘을 새롭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그 비밀의 한마디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마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듣는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말 속에는 상대방의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노고를 알아봐주는 말을 들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이 말을 통해 마음이 따뜻해진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최미영 씨는 58세로 동네 아파트 단지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영 씨는 매주 주말마다 단지 내 공용 공간을 청소하고 버려진 물건을 정리하며 사람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봉사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져서인지 누구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미영 씨가 평소처럼 단지의 놀이터를 청소하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곳에서 놀 수 있어요. 미영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평소 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해왔지만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대답했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처럼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한마디는 단순히 감사 인사를 넘어 상대방의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필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특히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해결책이나 조언보다도 진심 어린 공감과 인정을 더 원할 때가 많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힘들게 해낸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그 순간 상대방은 당신의 따뜻한 말에 큰 힘을 얻고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마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라는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특별한 감동을 줍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 깊은 만족감을 얻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노하우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배움이 될 때 그 기쁨은 배가 되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62세의 박명자 씨입니다. 명자 씨는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해 작은 화분부터 계절꽃까지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주민 모임에서 명자 씨는 자신만의 화분 관리 비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름철에는 물을 줄 때 조심해야 해요. 흙이 과습되면 뿌리가 썩거든요. 저는 물 대신 커피 찌꺼기를 흙에 섞어주는데 영양도 주고 흙이 촉촉해지는데 딱 좋아요. 그 말을 들은 몇몇 사람들은 요즘엔 그냥 자동물 주기 장치 쓰면 되죠라며 무심히 넘겼지만 한 주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정말요? 명자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커피 찌꺼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네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 말을 들은 명자 씨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도움이 된다니 기분 좋네요. 꼭 한번 써보세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노하우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새롭고 소중한 배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만족감은 더욱 커집니다. 다음에 누군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새롭네요.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혹은 구체적으로 저도 커피 찌꺼기를 화분에 넣어봤더니 효과가 좋더라고요. 정말 좋은 팁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더 큰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이 작은 한마디가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한마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한마디는 대화에서 갈등을 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인정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한마디지만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의견이 갈리는 일은 흔합니다. 여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최근 동네 상인회 회의에서 주차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라진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주차장을 더 넓히자고 주장했고 다른 상인들은 주차장 대신 보행자 전용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의견 차이가 커지면서 회의장은 점점 더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었죠. 그때 한 상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차장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행자 거리를 만드는 것도 매출 증가에 효과적일 수 있죠. 각자 입장에서 나오는 의견이 다르니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는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태도는 방어적인 자세를 내려놓게 하고 더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지게 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 상황에서도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고 관계를 더 깊고 신뢰롭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점은 이 말을 할 때 단순히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함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볼까요?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할 것입니다. 다음에 의견 차이나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관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태도를 더해보세요. 이 작은 한마디가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한마디, 많이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버티셨나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버티셨나요?
라는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어려움이 인정받고 이해되길 원합니다. 특히 힘든 이야기를 나눌 때 단순히 공감의 말을 넘어 그 상황에서의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말은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정호 씨는 60대 중반으로 은퇴 후 작은 시골집을 직접 관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겨울철 난방 문제로 보일러가 고장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보일러가 멈춰서 몇 날 며칠을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어요. 수리비도 부담이 되고 혼자 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 일부는 그래도 전기장판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물론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정호 씨의 고생과 감정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그렇게 추운 날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라면 하루도 못 버텼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정호 씨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말해주니 버틴 게 조금 보람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버티셨나요? 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상대방의 고통과 노력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어요 라는 감정을 전달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을 더 가치 있게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이 말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격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느꼈던 고통을 깊이 상상하고 진심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상황에서 혼자 해결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셨어요? 정말 존경스럽네요. 이 작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를 줄 것입니다. 5번째 한마디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얼마나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스스로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진심 어린 말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그 말은 삶에 큰 힘과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김영호 씨는 15년째 매주 동네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공원을 돌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노력이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늘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라는 마음으로 해왔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영호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공원을 돌며 쓰레기를 주워왔는데 가끔은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요. 그저 작은 일일 뿐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친구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호 씨, 정말 대단하세요. 15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하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호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니 제가 해온 일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느껴지네요. 정말 대단하세요라는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의 노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에게 이 말은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하는 힘을 가집니다. 이 말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노력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단하세요라고 말하기보다 15년 동안 꾸준히 환경을 지키신 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혹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선물하셨다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노력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음에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꾸준히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5가지 표현은 단순한 말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탁월한 대화를 이끄는 사람들, 이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저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기술을 배운 걸까요? 사실 그 비밀은 화려한 언어 능력이나 고도의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대화에 임하는 태도와 접근 방식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대화를 이끄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은 단순히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청의 중요성입니다. 좋은 대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데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이 말할 기회를 찾는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그랬군요와 같은 짧은 공감의 표현을 더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담긴 감정과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몰입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작은 태도 변화가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성 있는 칭찬입니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칭찬은 오히려 공감을 얻지 못하고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처럼 일반적인 칭찬 대신 구체적인 행동과 노력을 언급하며 진심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셨다니 정말 놀랍네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이런 진정성 있는 칭찬은 상대방에게 자신감과 보람을 느끼게 하고 대화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좋은 대화를 이끄는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의견이 다를 때도 상대방의 생각을 부정하거나 공격하기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참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와 같이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며 대화를 더 생산적이고 협력적으로 만듭니다. 대화의 목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더 나은 결론을 찾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화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대화를 이끄는 사람들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청, 진정성 있는 칭찬, 긍정적인 태도라는 기본 요소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대화를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진정한 관계의 장으로 봅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태도의 변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오늘 이야기한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그들의 노력을 진심으로 칭찬하며 갈등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이 작은 변화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따뜻함과 행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더 나아가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화에서는 여러분이 먼저 한 발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연결과 깊은 관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과 좋은 대화를 이끄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경청, 진정성 있는 칭찬,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이 세 가지는 대화를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를 드렸다면 다음 대화에서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